안녕. 안녕하세요. 소은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이런 강의 형식은 처음이라서 저도 약간 어색하기도 한데, 일단 제가 지금 구비동염에 걸려있는 상태라서 얼굴도 약간 살짝 부어있고 목소리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코맹맹이 소리예요. 그리고 발음도 약간 지금 부정확해서 강의하기에는 약간 악조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음 달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찍지 않으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최대한 임팩트만 안내 드리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거든요. 받아보시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안내문에 신고 유형이 나와요. 근데 그 유형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시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나는 세무대리를 맡겨서 해야 되는지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나 이론을 설명드리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국세청에서 13가지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S, A, B, C, D, E, F, G, V, Q, R, T, I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저희가 오늘 볼 거는 S부터 C, D부터 G,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I 유형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S부터 C 유형부터 볼 건데요. S부터 C 유형이신 분들은 복식부기 의무자세요. 복식부기 의무자인 S, A, B, C 유형이신 분들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S유형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사실 기장을 안 맡기고 계신다면 정말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S유형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보지 않으셔도 되시고 얼른 세무대리인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S유형이신 분들은 업종별로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업자분들을 말하는데, 이분들은 신고하실 때 성실신고 확인을 세무대리인한테 받아서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A유형입니다. 네, A유형은 외부 조정 대상자라고 하고요. 이분들도 사실 기장을 안 맡기고 계신다면 이분들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신고하실 때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꼭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유형이신 분들도 얼른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S유형, A유형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셔야 되는 유형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B유형입니다. B유형은 자기조정 대상자를 말하고요. 자기조정 대상자인 분들도 어쨌든 복식부기 의무자세요. B유형이신 분들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복식부기 의무이기 때문에 복식장부로 신고 안 하시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세무대리를 맡기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복식장부라고 하는 것은 차변, 대변 이렇게 회계 원리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등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만한 회계 프로그램이 없으면 직접 신고하시긴 어려우세요. 그래서 비유형이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세무대리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C유형. C유형은 복식부기 의무자이신데 직전 연도에 추계 신고를 하신 분들을 말해요. 이분들도 복식장부 의무이시기 때문에 추계 신고든 장부 신고든 복식장부로 신고하지 않으시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무상 불이익을 계속해서 받으시면 불성실한 납세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더라도 세무대리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거나 좀 공수가 들고 좀 번거롭더라도 직접 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SABC 유형이신 분들은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복식장부로 신고하지 않으시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간편정부 대상자인 D유형입니다. D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이세요. 네, D유형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유형이신 분들은 간편정부로 신고하셔도 되고 복식정부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복식정부로 신고를 하세요. 그 이유는 이분들은 간편정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식정부로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라는 걸 해줘요.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 주는데 100만 원 한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간편정부보다는 복식정부가 유리하세요. 근데 이제 그걸 비교하셔야겠죠. 아무래도 복식정부로 신고를 하면 세무사나 이런 수수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들고 공수가 좀 더 많이 드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세금은 간편정부보다 복식정부일 때가 훨씬 더 낫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D유형이신 분들이 오시면 간편정보로 작성한 세금과 복식정보로 작성한 세금을 비교를 해드려요. 그래서 아무래도 복식정보로 신고하면 저희 수수료가 조금 더 들기는 하지만 절감되는 세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복식정보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D유형이신 분들은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되시고 세무대리를 의뢰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EFG 유형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단순경비율 대상자예요. 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S부터 C, 그 다음에 D 유형이신 분들은 기준경비율 대상자 분들이시고 EFG 이 유형이신 분들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시거든요. 근데 단순경비율은 장부신고가 아니라 추계신고예요. 추계신고는 장부신고를 할 정도의 뭐 그 규모가 아니거나 뭐 신규 사업자 분들 중에서 수익 금액이 적으신 분들 아니면 장부를 어떠한 뭐 사정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열어둔 신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추계신고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는데 단순경비율은 굉장히 유리한 신고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아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SABCD 유형이신 분들은 기준경비율 대상자 분들인데 그 중에서 S유형, A유형은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되는 유형이신 거고, 그다음 B, C, D는 직접 신고도 가능하고 세무 대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이게 작성하고 이런 복식정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회계 원리 지식이 없으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 대리를 통해서 진행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요 EFG 유형은 단순경비율이신데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신 분들은 장부신고보다는 추계신고가 대부분 유리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추계신고를 추천드려요. 근데 추계신고는 국세청에서 이제 업종별로 비율을 줘요. 그래서 그 비율대로 신고하는 거라서 직접 신고하는 거랑 세무 대리를 통해서 신고하는 거랑 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무 대리를 맡기시면 수수료만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도 이제 추계신고보다 장부신고가 유리하신 유형이 있는데 그런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그분들은 내가 매출보다 비용이 더 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사업이 좀 잘 안 돼서 비용이 커서 손실이 났어. 그래서 경비율보다 내가 쓴 경비가 더 많다.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경비율이 뭐 80%인데 내가 쓴 경비는 100%가 넘는다. 그러면 사실 손실이잖아요. 손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이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결손을 인정받고 싶다 하시면 장부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장부신고를 해서 결손을 인정받게 되면 15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손이다 하시면은 장부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FG 유형이신 분들은 뭐 추계신고로 하시는 거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세무 대리를 통해서 하시면은 수수료만 좀 들고 하시니까 그냥 뭐 하루 이틀 좀 공부를 하셔서 유튜브나 뭐 블로그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잘 나와 있으니까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뭐
유튜브 블로그에도 잘 나와 있지만 저는 이제 국세청 nts.go.kr 여기를 좀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작성 방법이 동영상으로 나와 있고 이제 무슨 책자 같은 거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nts.go.kr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기간에는 국세청 전화 잘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든지 온라인으로 잘 검색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유형은 이제 V 유형인데요. V 유형은 수익 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을 말해요. 이 주택임대는 어렵다기보다는 그걸 산정하는데, 소득을 산정하는데 공수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2월에 진행하는 사업자 현황 신고를 안 하셨다면 5월에 이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뜨지도 않고, 그다음에 5월에 소득을 취합해야 하는 공수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사업자 현황 신고 2월에 하는 거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미 안 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좀 간단하게 하실 수 있다. 예, V 유형도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지만은 이제 다른 소득이랑 섞여 있으면은 또 직접 신고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세무대리를 많이 이제 의뢰하셔서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 소득은 분리과세랑 이제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유리한지 판단을 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무 전문가와 논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I 유형. 이 I 유형은 뭐 간편장부도 아니고 복식장부 이런 유형도 아니에요. 이 I 유형은 복식부기, 간편장부 이런 구분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제 내가 안내문에 I 유형이 떴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좀 수수료가 들더라도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는 세무사한테 맡겨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 이 I 유형은 국세청에서 직전 연도 신고가 좀 이상하다, 좀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뭐 소득률이 너무 저조하거나 적격 증빙이 너무 부족한 신고다, 그런 뭐 이런 사유로 해서 분류해 놓은 유형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올해도 만약에 신고가 좀 소득률이 저조하거나 적격 증빙이 좀 많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좀 알람이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 신고는 좀 수수료가 들더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이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 S랑 A는 필수적으로 세무사 통해서 신고해야 되는 유형이고, B, C, D는 그냥 뭐 선택사항입니다. 세무사는. 그 다음에 E, F, G는 웬만하면 그냥 직접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V 유형도 선택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I 유형은 이분들도 그냥 이번에는 그냥 신고 직접 하지 마시고 그냥 필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이 안내문 유형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제가 혹시나 나중에 좀 시간이 좀 되면 종합소득세 뭐 유형별로 신고 방법이라던가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